2005년 8월 어느 날 30대 초반의 한 젊은 스님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옵니다. 법명은 해문, 봉선사 내원함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 그 선두에 서 있던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싸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해주길 요청했죠. 그리고 그 손을 연구소가 맞잡으면서 친일파 후손에 맞서는 불교계 민족문제연구소의 연대가 결성됩니다. 출가하시기 전에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역사에 나름 조예가 깊었던 분이어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원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의견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내원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교계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연대를 요청해왔고, 연구소는 흔쾌히 그 손을 맞잡았던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친일파들의 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요. 그 결실의 하나인 논문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집이죠. 친일파의 축제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 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이 논문집이 친일파 후손들의 궤변을 반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친일파 후손과의 땅 전쟁의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스피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양심 있게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거리에서의 투쟁도 준비해야 했죠. 이렇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해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소송을 낼 때는 언제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봉선사를 찾아가 사과를 하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웬걸? 스님들이 거부합니다. 알았어. 사과하니까 사과는 받겠는데 소송은 끝까지 간다. 한번 결판을 내보자. 어려운 결단이었죠. 자칫하면 사찰 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겠다 결심한 겁니다.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경기도의 한 사찰을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과는 승소. 불교계와 연구소의 연대, 그리고 스님들의 멋진 결단이 이끌어낸 값진 승리였죠. 연대의 힘이랄까요? 그런 것을 알게 해준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송병준 후손들의 캠프마켓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문제는 여기가 더 심각했는데 말이죠. 역시 여기서도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따지고 보면 송병준 후손도 상대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시민들이 어떤 시민입니까? 정부를 상대로도 7년을 싸워 이기고 미군 기지 반환까지 받아낸 그런 시민들 아닙니까? 여기서도 한판 붙자 친일파 후손! 실제로 미군 기지 반환운동 당시 참여했던 투쟁 동력이 그대로 전환됩니다. 천막농사 해놨더니 진입파가 웬 말이냐? 송병준 후손이 이길 리가 없죠. 패소. 이 두 글자가 송병준 후손에게 배달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두 전장, 봉선사와 캠프마켓에서의 승리. 이 승리가 시사하는 바는 컸습니다. 매번 판사나 검사의 펜 끝에서만 좌지우지되던 싸움이 시민들의 투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이건 우리 시민들의 싸움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친일파 후손들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가던 이 땅 전쟁의 양상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역사 정의 실천을 위한 마지막 한 해, 활용 점정,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인들한테 받은 재산을 대한민국 법제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건 민족정기에 반하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 재산은 보호해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 법안의 발의의 주요 골자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친일파 후손들에게 묵직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시간이 찾아온 거죠. 아울러 이 특별법을 토대로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모조리 찾아내서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4년간의 숨가쁜 활동을 시작합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기구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 2과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자, 그럼 조사관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그 친일 재산이 어떻게 상속, 증여됐는지를 알아야겠죠. 저희가 이제 조사를 진행했던 2000년대쯤 되면은요, 친일파의 이제 손자, 증손자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흘러간 재산들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그 조사해야 될 인원이? 예, 3884명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사해야 될 친일파는 400명 조금 넘었는데, 예, 이제 후손만 하니까 3만 명이 이렇게 넘어가. 야, 이거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3만 명이 가진 땅도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확인된 것만 11만 6,568필지였어요. 그럼 이 3만 명이 가진 땅 11만 6천 필지, 이걸 다 이제 국가에 확 귀속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한 땅만을 국가 귀속으로 합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는 저희가 5,576필지 정도, 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 토지의 한 5% 정도가 친일의 대가로 취득했다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조사관들 모르게 뭐 돈을 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악재적인 거거든요. 조사관들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해서 거짓 진정을 낸다든가요. 그런 것들로 이제 약점을 잡아서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생 끝에 이제 드디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 그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딱 되는 겁니까, 이제? 168명의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 귀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은요, 337만 평,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3.8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당시 2010년도 시가로 따지면은 2,106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어찌됐건 대단한 성과죠,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이제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처분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네. 처분되어 버린 재산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특별법, 그 위원회 활동의 의미는 특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일단 1949년 반미특위가 해체되면서 한없이 미루어졌던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그 가해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 이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나마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실시한 것이 이제 친일재산 국가 귀속이거든요. 그리고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래서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의 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치,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속절없이 이어지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공세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머릿속에 이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물론 친일파 후손의 존재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친일파 후손이라 할지라도 조상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과거 청산에 기꺼이 마음을 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죠. 친일파 후손이 되는 건 싫지만 친일파 조상들이 남긴 재산은 갖고 싶다. 모순 아닌가요? 일제 부역의 대가로 받은 불법적인 재산, 그 재산을 바탕으로 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은 누군가를 전쟁터로 내몰았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 오욕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수혜를 한 몸에 입은 후손들, 그들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또다시 누군가의 땅을 빼앗겠다, 한 평이라도 더 찾아먹겠다, 그렇게 나설 수는 없었던 거겠죠. 결국 그들은 친일 재산이라는 거대한 황금에 눈이 멀었고 빌런의 길을 걷고 만 겁니다. 이완용 등 대표적인 친일파의 땅은 후손들이 대부분 처분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왕족 이해승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이 소유한 시가 410억 원의 토지 233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제로부터 후작자귀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300억 원대 땅을 국가에 귀속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단 4제곱미터, 옛날로 치면 딱 한 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최고 귀족 자귀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적극적인 친일 행위에 나섰습니다. 이 땅은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 회장에게 상속되면서 호텔 부지 역시 상속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